그림책 파우스트. 원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글 허연. 그림 최은영.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되어 있다. 나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까지 섭렵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다 소용없었다. 파우스트는 다시 방황을 시작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진리를 찾지 못해 좌절에 빠진 파우스트 박사 앞에 검은개로 분장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났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찾아오기 전에 신과 내기를 했다. 파우스트를 꿰어내 타락시키면 메피스토펠레스가 승리한다는 내기였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권력과 젊음, 향락 등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 대신 나중에 파우스트가 죽는 순간에 그의 영혼을 자기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동의하는 거래를 제안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제안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드디어 악마에게 영혼을 맡긴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준 영약을 마시고 20대 청년이 된다.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거리를 걷던 파우스트는 순결한 처녀 그레테엔을 보고 첫눈에 반해 욕망의 화신이 된다. 저 처녀를 차지하겠어. 내 앞에 가고 있는 저 처녀.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 이웃 아주머니를 꼬드겨 그레테엔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물을 동원해 그레테엔과 파우스트를 만나게 했다. 젊고 잘생긴 파우스트를 본 그레테엔도 그의 친절함에 반해 마음을 빼앗겼다. 어느새 둘은 다정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이가 됐다. 그레테는 꽃 한 송이를 꺾어 잎을 하나씩 따면서 꽃점을 쳤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그때 갑자기 파우스트가 그레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파우스트 씨, 저는 두려워요. 마음을 놓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 그레테엔을 악의 세계로 밀어넣었다. 그레테엔은 어느 날 밤 방문의 빗장을 잠그지 않는다. 그리고 파우스트가 준 무약을 먹여 어머니를 잠들게 한다. 모두 메피스토펠레스의 계략이었다. 파우스트와 그레테엔은 뜨거운 밤을 보냈다. 얼마 후 그레트헨의 오빠인 군인 바렌틴이 나타났다. 여동생 그레텐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렌틴은 복수를 위해 집에 들어섰다. 마침 그레텐이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바렌틴은 메피스토펠레스가 연주하던 기타를 박살 내버린다. 천하의 흉측한 놈들! 착한 처녀를 꿰어내다니.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외쳤다. 파우스트 선생, 빨리 그 자를 칼로 찌르시오. 바렌틴은 파우스트의 칼에 쓰러졌고 그레테는 절규했다. 그레테는 파우스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레테엔이 먹인 무약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미쳐버린 그레테엔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고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운명이 된다. 죄책감을 느낀 파우스트는 그레테엔을 구하러 감옥으로 갔다. 하지만 미쳐버린 그레테엔은 파우스트를 알아보지 못한다. 파우스트가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절규한다. 하느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레트헨, 너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사랑을 잃은 파우스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포악한 황제가 다스리는 봉건 제국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파우스트는 그곳에서 황제와 친해져 막강한 권력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는 나날이 피폐해지는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돈과 권력의 허망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어느 날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최고의 미남 미녀를 찾아 지하 세계로 갔다. 거기에서 파우스트는 제우스의 딸인 헬레나를 만나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다. 둘은 열렬히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 에우포리온을 낳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아들 에우포리온은 결국 세상을 정벌하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떨어져 죽는다. 아들이 죽자 마법에서 풀려난 헬레나도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고 파우스트도 현실로 돌아왔다. 파우스트는 명예 따위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값진 일이라고 외치며 갑자기 인류 사회를 위한 일을 시작했다. 간척 사업으로 농토를 만들고 폐색이 짙던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때 결핍, 죄악, 곤궁, 근심, 네 여인이 파우스트 앞에 나타났다. 그 중에 근심이 파우스트의 눈에 입김을 불며 말했다. 내가 너의 눈을 멀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세상의 허영을 볼 수 없으며 너의 내면에서만 진리를 찾을 것이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일군 땅 위에 쓰러졌다. 그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났다. 파우스트는 행복감에 젖어 아름답다 라고 외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쓰러진 파우스트를 보고 자기가 드디어 내기에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다. 언제나 열망하며 노력하는 자,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그레테엔이 성모에게 파우스트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성모가 말했다. 파우스트를 하늘로 데려오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했다. 괴테의 아버지는 법률가이자 왕실 고문관으로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인 어머니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괴테가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연극 등 예술적 경험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괴테는 1765년 부친의 뜻에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한다. 177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법률보다 문학에 심취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3년 뒤인 1744년 발표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첫 번째 결실이다. 이 작품으로 문단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독일 문화 운동의 주역이 된다. 괴테는 1775년에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 되어 10년 남짓 국정에 참여하면서 지질학, 광물학, 해부학 등 자연과학 연구에도 몰두하였다. 1786년에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괴테는 그곳에서 여행가이자 화가로 살면서 천장에 이르는 스케치와 여행기 그리고 희곡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 등을 썼다.
1788년에 바이마르에 돌아온 괴테는 평범한 여인 크리스티 안의 불피우스를 만나 비로소 가정적인 행복을 누렸다. 이 무렵에 그는 시인과 궁정인의 갈등을 그린 희곡 타소와 과학 논문 식물 변태론을 발표했다. 1794년부터 프리드리히 실러를 만나 우정을 나누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아 많은 작품을 완성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절 등이 이때 발표되었다. 1831년 6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인 대작 파우스트를 탈고했다. 인간 정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담아낸 필생의 역작을 남기고 괴테는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파우스트, 작품을 말하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4세에 쓰기 시작해 82세에 완성한 필생의 역작으로 전체 2부로 이루어진 희곡이다. 12,111행으로 이루어진 대작이다. 괴테라는 천재가 가진 모든 역량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뛰어넘어 독일 문학사의 거대한 뿌리로 추앙받고 있는 작품으로 전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 파우스트의 생애를 그린 장엄한 드라마이다. 파우스트에는 중세 봉건 사회 말기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할 무렵 유럽의 모든 정신적, 사회적 상황이 담겨 있다. 또한 연금술과 기독교, 그리스 로마 신화 등 풍부하고도 다양한 이야기 장치들이 작품을 이끌어간다. 여기에 봉건 사회와 새롭게 밀려오는 근대가 충돌하는 상황을 그려내는 예지력도 눈길을 끈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 젊음과 사랑 등을 얻어 파멸의 길을 가던 파우스트가 끝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주요 줄거리다. 일부에서는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하고 그레텐과 나눈 사랑에 관해 다룬다. 파우스트 박사는 인생과 학문에 실망하여 자살을 고려하던 중 맵시토펠레스라는 악마를 만난다. 파우스트는 지식과 쾌락을 추구하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겠다고 계약한다.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젊은 여인 그레텐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그레텐과 그녀의 가족은 파우스트 때문에 파멸을 맞는다. 2부는 더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다루며 1부보다 구성이 복잡하다. 파우스트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며 여러 역사적, 신화적 장소를 방문한다. 또 황제를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등 세속적인 권력과 성취를 경험한다. 결국 파우스트는 진정한 지혜와 이해를 위해 더 높은 도덕과 영적 가치를 추구했으며 그의 영혼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 구원받는다. 파우스트가 위대한 이유는 인류의 모든 고뇌와 역사를 한 인간의 좌충우돌 속에 우화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이 공존하는 파우스트라는 혼돈스러운 인물은 문학사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권력과 무력, 향락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한 파우스트는 세계 문학의 길이 남을 고전 중의 고전이다.